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 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 지방선거 결과를 이른바 대권 잠룡들의 손익계산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상 최초로 3선에 이제 서울시장에 성공을 했고 선거 과정에서 그간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대권 주자로서는 뭐 단연 앞서가고 있죠. 그렇죠. 반면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인터뷰 논란 때문에 오늘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인터뷰 논란이 뭐죠? 어제 이제 그 MBC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안 들린다 이러면서 이제 끊어버린 그 사건인데요. 아하. 이게 질문이 그 이른바 뭐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게 이제 그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그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사와 사전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다들 과거 얘기 또 근거 없는 얘기 이런 거를 해서 자신이 좀 언짢게 느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언짢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을 중단한다.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도 자기 행동이 좀 지나쳤다라면서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수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논란이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냐. 그건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이상하게 지난번 대권 도전하고 경선 치를 때보다 오히려 정치적 입지는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대권 주자라고 하지만 스캔들 문제가 또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고질적인 자질 논란 이게 문제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로 좀 이게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인터뷰 논란은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셈도 되는 상황이고요. 또 신문에 뭐 당선 반대한다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로 뭐 당내 비토가 많다. 이 상황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뭐 대권 가도는 좀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얘기했고 그런가 하면 물론 뭐 국회의원 한 번 그다음에 그것도 다 임기 못 마치고 경남지사 당선 지금 초선이긴 합니다만 김경수 당선인이 벌써 대권 주자 소리가 막 모락모락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참모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치르면서 단숨에 또 대권 주자로 각인된 그런 모양새죠. 오늘도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승리 보고하면서 뭐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시민들이 써줬다. 이렇게 좀 선거를 자평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넘어야 될 산이 지금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드루킹 특검이죠. 그리고 뭐 그냥 언론이 입에 올리는 거지. 바로 대권 주자 반열. 그건 조금 좀 빠른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더 숙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나저나 특검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허익범 특검이 일단 사무실 마련부터가 좀 여러모로 어려웠었는데요. 강남역 인근에 보증금 1억에 월임대료 700만 원 수준의 사무실 임대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부 예비비가 지출될 때까지는 개인 돈으로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부 후보 6명도 지금 추천이 된 상태인데 이 중에 3명을 내일까지 임명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곧 특검팀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동안 여권에 대한 잠룡들 분석이고 야권 쪽은 지금 이제 다 상처를 입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전 의원 정계 은퇴론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해단식에서 이 기자들이 정계 은퇴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후의 행보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당분간 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뭔가 재도전을 준비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빨리 치명상을 극복하는 그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좀 미국에서 전국 구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당분간이 꽤 길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침 오늘 그 대선 때 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 사건 2심 판결도 내려졌죠? 1심에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한테 징역 8개월, 이유미 씨한테는 징역 1년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1심 형량 유지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좀 모양이 좋지 않은 사건들만 계속 쌓여가는 것도 하나의 좀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인물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얼굴을 좀 쳐다보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 이제 남원정 이렇게 불렸던 이제 소장파 동지들이 있기는 하는데 각자 또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향이자 또 주요한 정치적 기반인 수원에서도 이재명 당선인을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고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어떤 분열 이걸 막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야권의 위기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두 번째 항목은요? 지방선거 이후 개혁과제, 또 이것을 꼽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한 감사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과제들이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주제인데 선거 직전까지 좀 최저임금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예고한 대로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 첫 회의가 오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19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법정 심의 기일이 오는 28일까지인데 뭐 그 전에 정상화가 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 이것도 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보완책 마련을 지시를 했죠.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보완할 대책이 이제 담길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근로장려금이나 노인수당 인상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것도 공개되면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가 하나의 현안이고 또 그다음은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이것도 당장 발등에 불이죠. 그렇죠. 정부가 제때 이걸 결정하지 못해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의 이걸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예. 8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은 좀 분명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의 다수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학생부 전형 확대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이것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마련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토론회 등의 이제 의견 수렴 관련 일정을 결정할 건데 그러면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고안이 최종 확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말 정도에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정부에 의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입법 완료한다 이런 계획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발의된 법률안도 있고 해서요. 9월 정기국회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부의 안을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마 이른바 법여권의 정책적 동질성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권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사위키 항목은요?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접견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역할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언급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북한 비핵화 관련 일정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 비핵화 과정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 폼페이오 장관은 2020년 말까지 즉 앞으로 2년 반 내에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예. 물론 주요 비핵화 조치가 뭘 가리키는 거냐 이건 좀 논란이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뭐 북한이 핵탄두를 뭐 미리 자기 자진 해체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울러 오늘 3국 외교 장관들은 여전히 CVID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이다 이 점을 또 재확인했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바로 그 CVID가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오늘 상당히 화를 내면서 그런 질문 지금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대응을 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는데 이 완전한이란 말 속에 검증 가능한가 되돌릴 수 없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 외에도 암묵적 합의에 도달한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할 건데 그 검증의 강도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면서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은 분명하다 이 점을 또 거듭 밝혔습니다. 또 쟁점이 되는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만일 북한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미연합훈련은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NSC를 열고 이 유연하게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 북미 대화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미국이 이미 밝힌 대로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 뭐 북한하고 만나서 회담 실무적으로 해간다고 했는데 그 일정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은 여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좀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